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제가 요즘 올린 영상 중에 네이처셀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들 반응 중에 대다수 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나 네이처셀 물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39,000원 고점에서부터 함께 내려오신 분들, 혹은 중간에 물타기 하셨다가 더 깊이 들어가신 분들, 오늘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처셀은 버릴 자리가 아니라 지켜볼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트와 수급 그리고 펀더멘털까지 순서대로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자, 우선 펀더멘털, 즉 네이처셀의 가치부터 짚어보면 제가 이전에 네이처셀 영상에서 딱 하나의 불확실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지만 그 불확실성이 5월 21일 FDA 화상 미팅으로 완벽히 해소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장의 내러티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임상이 잘 되겠지에서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회사가 공개적으로 시간표를 던졌어요. 6월에는 IND 임상시험 계획 제출, 또 9월은 FDA 가속 승인이 신청 예정돼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는 나스닥 ADR 상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회사가 세력과 시장에 대고 우리 이 시점에 주가 이벤트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식 용어로 이벤트 드라이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면 네이처셀이 펼쳐놓은 일정들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보다 세력이 움직이기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준점을 잡고 차트로 넘어가서 일본 기준으로 39,000원 고점에서 내려온 하락 흐름 보이시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 ABC 조정 파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 신호는 볼린저 밴드 수축이에요. 16,500원대에서 하방이 강하게 막히면서 밴드 폭이 극도로 좁아졌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에너지가 응축될 대로 응축됐다는 걸 의미하는 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도약을 위해 스프링을 꾹꾹 눌러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신호로 보이는 보조지표. MACD가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를 보였던 구간이 있어요. 이건 매수세가 조용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되는 구간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드는 부분으로 주가는 횡보하는데 RSI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가는 제자리인데 속에서는 힘이 쌓이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신호가 동시에 나오는 자리, 차트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왜 좋아하냐? 바로 전형적인 세력의 바닥 매집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으로 매물대를 보면 현재 네이처셀의 가장 두꺼운 벽은 어디입니까? 21,500원에서 22,000원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차트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가가 19,000원부터 2만원 아래로 빠지질 않고 그 벽 바로 아래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벽 아래에서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건 누군가가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개인들이 에이, 본전도 못 찾겠다 해서 하고 던지는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수급도 체크를 해본 결과 개인은 지쳐서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씩 꾸준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현재 손바뀜 혹은 매물대 소화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상황별로 나눠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손절? 절대 안 됩니다. 16,500원이라는 확고한 바닥이 확인됐고 5월 21일 FDA 미팅이라는 구체적인 이벤트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던지면 세력 입에 여러분 돈을 떠먹여주는 꼴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물타기 고려 중인 분들은 조건부로만 진행하세요.
19,000원 초반대 눌림 구간에서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가 가장 스마트한 매매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윳돈으로. 분할로 조금씩 진행을 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진입 고려 중인 분들은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시다면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기보다 흐름 속 돌파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신호로 작용되는 구간은 바로 22,000원 콘크리트 벽 돌파 신호. 제가 항상 네이처셀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22,000원 벽을 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주가로만 넘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신호는 따로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조건, 평소 거래량의 3배 내지 4배 이상 터지는 거래량과 다음 두 번째 조건, 그 위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보여줬을 때죠. 만약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면 그건 악성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새로운 시세로 출발하는 진짜 신호탄입니다. 그 이후 목표가는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믿지 마세요. 세력이 개미를 끌어들이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긴 하락장 동안 버텨오신 여러분의 인내, 측은하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차트가 말하고 있고요. 수급이 말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꼭 옵니다. 네이처셀의 결정적인 순간 22,000원 돌파 타점이나 수급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제가 가장 먼저 긴급 브리핑을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는 종목 공부방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주주분들 모두 함께 소통하고 있는 종목 공부방에서 각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 공부방 참여 방법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평단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장이 열려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